안녕하세요, K입니다. 냉증이 바로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비만의 원인은 호르몬의 불균형, 노폐물, 잉여 수분, 지방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부종, 붓기죠.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맞죠? 셀룰라이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따뜻한 피가 몸 구석구석까지 잘 흐르고 림프액도 정상적으로 순환하면 노폐물과 잉여수분은 쌓이지 않고 흘러나가기 때문에 부종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이 정말 중요한 거죠. 혈액과 림프액 등이 잘 순환하면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지방도 잘 연소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실천하면 바로 조곤법이죠. 이런 조곤을 실천하면 살이 찌지 않는 체내 환경이 만들어지는 반면 몸이 냉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노폐물과 지방이 축적되기 쉽기 때문에 살이 잘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고민들을 많이 들어요. 다이어트는 모조리 시도해봤지만 전혀 빠지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말한 분들의 몸을 점검해 보면 이 저자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러면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냉기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당연히 혈액과 림프액의 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불필요한 수분, 지방, 노폐물이 세포 사이에 차게 되는데 그중 발의 냉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것들이 중력을 따라 아래로 이동해서 하반신에 쌓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체는 날씬한데 하반신만 살찐 사람, 바로 하체 비만이라고 하죠. 이런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혈액과 림프액의 순환이 좋지 않아서 체내에 불필요한 수분, 지방, 노폐물이 세포 사이에 차게 되는 것. 그리고 발의 냉증이 심한 경우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다 아래로 이동하면서 하반신에 쌓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노폐물이 쌓이고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면 부종이 점점 심해지고 그로 인해 다시 노폐물이 정체되는 거죠. 그래서 살찐 사람의 몸속에서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조곤법, 족욕, 반신욕, 다리욕, 스트레칭, 체조,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것 등등 이 책의 표지에 보시면 여기 그림들 있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발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몸의 냉기가 점차 사라지면서 혈액과 림프액의 순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노폐물, 잉여수분 이런 것들이 잘 배출되게 되면 부종도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속 환경을 올바르게 정비해야 살이 빠지지 않는 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체질을 바꿔가면서 살이 잘 빠지는 몸, 매끈한 몸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발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으로 면역력, 혈액순환을 높이고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 배출하는 건강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큰 장애물인 냉증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냉증은 뭐냐? 냉증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따뜻해지지 않고 찬 기운을 띠는 증상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냉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뭘까? 크게 4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혈액순환 장애. 둘째, 근육량 부족. 셋째, 자율신경의 불균형. 넷째, 호르몬의 불균형. 혈액순환, 근육량, 자율신경, 호르몬. 먼저 혈액순환 장애를 살펴보면 예로부터 동양의학에서는 피의 오염이 갖가지 병을 초래한다고 보았는데요. 과식이나 스트레스, 당분, 당질 이런 것들 등의 과다 섭취 등으로 체내 노폐물과 독소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혈액이 탁해지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신진대사를 위한 영양소, 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운반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또 사람은 혈액순환을 통해 몸 전체로 열을 고루 전달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당연히 몸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피가 부족한 상태, 이거를 혈허라고 한대요. 또 피가 정체된 상태, 어혈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몸을 차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냉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하고 깨끗한 피가 온몸을 고루 순환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근육량 부족을 살펴보면 우리 몸의 근육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중 하나가 열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에너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열이 생산되고 그것이 체온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작용을 돕는데요. 근데 운동 부족이나 육체 활동의 감소로 근육을 잘 쓰지 않으면 근육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열 생산도 줄어들면서 자연히 몸이 냉해진다고 합니다. 손이나 발, 배 등 몸 구석구석이 찬 상태가 당연하게 여겨질 만큼
그런 차가운 몸이 되어버린다고 하는데요. 바로 냉한 체질로 변화된 거죠. 특히 근육량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지긋한 분들 가운데 냉한 체질인 분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열을 만들어내는 큰 근육은 대부분 하반신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걷기, 스트레칭, 스쿼트, 계단 오르기, 여기에 이제 조곤법도 배웠으니까 조곤법 등등 이런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움직이고 자극함으로써 열을 충분히 발산하는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자율신경의 불균형,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지속되게 되면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지죠.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 체온 조절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상반신에 열이 쌓이고 하반신에 열이 부족해지는 등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리와 발의 냉증이 심해지고 두근거림, 현기증, 두통 등의 증상도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이상 증세가 계속되면 전체적인 생활의 밸런스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몸과 마음이 불안정하다거나 긴장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느낀다거나 이런 것을 하나씩 느끼게 될 때 몸은 이미 냉증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먼저 족욕, 반신욕, 다리욕 등등 이런 조곤법으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심신을 안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햇빛, 세로토닌도 충분히 받고 낮에는 활동을 충분하게 하고 저녁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우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심신을 편안하게 해가는 것, 그런 환경을 조성해가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죠. 와, 진짜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르몬의 불균형,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한 냉한 체질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근육량의 차이도 있겠지만 여성이 호르몬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배란이나 생리 때에는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기 쉽죠. 그에 따라 자율신경이 흐트러지고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겨서 냉증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긴장된 신경을 이완하려면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하잖아요. 그냥 간단한 샤워만으로 끝내기보다는 따뜻한 욕조에 충분히 몸을 담가서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걸 매일 하면 좋겠지만 매일이 어렵다면 보통은 족욕, 다리욕 이런 거를 꼭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폐경 후 갱년기에 접어든 분들은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갱년기 장애 증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상반신에 열이 올라 얼굴이나 등에 다량의 땀을 흘리고 안면 홍조 증상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이죠. 이렇게 상반신에는 열이 오르는데 하반신이나 손발이 찬 경우 바로 두한 조결이 아니라 두열 족한의 상태인 거죠. 이것도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또 갱년기에 대해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부터 긴장된 몸과 마음을 최대한 이완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낮에는 충분하게 활동하고 저녁에는 긴장된 몸과 마음을 충분히 이완시키는 것, 부교감신경을 우위에 두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요인에 의해서 냉증이 유발되는데요.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체온의 균형과 유지가 힘들어진 상태, 그것을 냉증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냉증은 난방이나 두꺼운 옷과 같은 임시 방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몸 스스로가 충분한 열을 낼 수 있는 체질로 바뀌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몸의 구석구석의 냉기가 만성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혈액을 차고 끈적끈적하게 만들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또 이것도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혈액순환을 잘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면역력도 높이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자율신경의 균형도 이루어가고 호르몬의 균형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몸이 냉하다는 사람들에게 어느 부위가 특히 차갑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발을 꼽는다고 합니다. 발은 우리 몸의 말단에 위치한 조직이죠. 그래서 열이 부족하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가장 먼저 발 쪽의 혈액이 식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열이 부족하면 우리의 뇌는 우선적으로 내부 장기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장 쪽으로 혈액을 집중시킨대요. 와, 신기하네요, 진짜. 이렇게 내장 쪽으로 혈액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자연히 발끝까지 신선한 혈액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발의 냉증이 지속되면 역으로 차가워진 혈액이 복부까지 흘러들어와 내장에 냉기가 돌기 시작하고 그래서 복부도 냉해지는 거네요. 그러면서 전신의 컨디션도 저하되는 형태로 증상이 확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발의 냉증은 우리 몸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서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저자도 이런 발의 냉증에 대한 상담 건수가 최근 노인이나 여성뿐 아니라 젊은 남성과 아이들에게서도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대다수가 증상을 확연하게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래서 발이 차다는 것은 몸 건강이 악화되기 직전의 전조 증상이거나 이미 문제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래요. 그래서 증상을 소홀히 여기다 병을 키우지 않으려면 초기에 적절한 관리로 냉증을 없애야 한다고 합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가면 다방면으로 우리 몸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그 기능이 월등히 향상되는 신체 부위가 바로 간, 심장, 종아리라고 합니다. 간의 기능을 개선하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2의 심장인 종아리의 펌프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간은 365일 쉼없이 공장을 돌리는 장기인데요. 음식물의 섭취를 통해 흡수한 영양분을 각 장기가 필요로 하는 형태로 바꿔주고 그 영양소를 언제라도 필요한 만큼 꺼내 쓸 수 있도록 저장을 하는데요. 바로 물질 대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대사 과정에서 생산된 열은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대요. 그래서 간으로 흘러들어온 혈액은 살균 작용 등을 통해 면역력이 향상된 혈액으로 바뀌어 내보내진대요. 또 간은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혈액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상태에 맞게 혈액량을 조절하는 기능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담즙을 생성하고 독성이 든 물질을 해독하는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대요. 그야말로 간은 우리 몸의 건강 유지를 위해 총감독을 맡은 장기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몸에 냉증이 생기면 혈액의 정화와 열 생산에 깊이 관여하는 간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사 기능의 저하는 물론 면역력에도 이상이 생겨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을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전신에 따뜻한 혈액을 순환시키고 열을 생산하는 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간 자체도 따뜻해지기 때문에 간의 다른 기능 또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은 우리 몸속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장기래요. 그래서 열에 약한 암세포가 증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실제로 체온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암세포가 힘을 잃어서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암세포가 발붙이지도 못하는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혈액이 원활히 흐르는 상태를 유지해서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종아리는 그 별명답게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심장의 펌프 작용으로 전신에 보내진 혈액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종아리가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밀킹 액션. 바로 소젖을 짜듯이 근육이 수축함으로써 혈액을 밀어 올리는 작용. 그것을 밀킹 액션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거는 근육의 펌프 작용으로 다리에 있는 혈액을 위로 올려 보내는 액션이라는 거죠. 발은 중력에 의해 혈액과 림프액, 노폐물 등 다양한 물질이 쌓이는 곳인데요. 이런 물질들 역시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을 통해 원활히 순환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체되지 않게 하는 거죠.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순환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아리에 냉증이 생기면 근육 펌프의 움직임이 둔해져서 혈류가 정체될 뿐 아니라 노폐물이 쌓여서 부종, 통증이 생기고 나아가 신경통, 요통, 두통 등의 질환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종아리를 가볍게 문질러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여기에 매일매일 걷기 습관도 꼭 필수적이죠. 이런 작은 노력들이 종아리의 일도 덜어주고 건강의 최대적인 발의 냉증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심장은 혼자서도 쉼없이 계속해서 움직이지만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는 의식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필요하대요. 근육의 팽창과 수축을 반복함으로써 혈관에 압력을 가해 혈액을 상반신으로 밀어 올리기 때문에 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또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해주지 않으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 심장, 종아리 이 세 가지가 활력을 잃지 않아야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각 장기와 조직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쯤 되면 발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 이것으로 냉한 체질을 개선하면서 면역력 높은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잘 받아들인 거죠. 근데 한두 번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뭐든 다 그렇죠. 매일 해야 되는 거죠.
어쩌다 필 받아서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걷기와 함께 스쿼트, 계단 오르기 그런 작지만 중요한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조곤법, 발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 이것을 매일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바꿔 말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근육량을 충분하게 높여가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이루고 호르몬의 균형을 이루는 식이습관, 생활습관, 이런 조곤습관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가는 라이프스타일 그것이 바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냉한 부위가 바로 살찌는 부위라고 합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 체형이 있잖아요. 특히 살찌기 쉬운 부위 신경 쓰지 않으면 금방 살이 찌는 부위 하체 비만도 될 수 있겠고요. 상체 비만, 복부 비만 등등이 있는데 근데 냉한 부위가 바로 살찌는 부위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신체에서 살이 잘 찌는 부위는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냉증이 있다는 거죠. 냉증이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냉증이 있는 부위에 불필요한 수분, 지방, 노폐물이 쌓이면서 즉 살찐 부위, 내 몸에 살찐 부위는 바로 냉한 부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곤법으로 냉증을 개선해 가고 살찐 부위의 지방 연소에 효과적인 운동을 실시해야 균형 잡힌 체형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을 빼는 유산소 운동, 식이요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중에서 가장 잘 안 빠지는 부위들은 이런 냉증을 해결해 가는 것. 그것까지 같이 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따뜻한 몸, 건강한 몸, 아름다운 몸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발이면 충분하다. 걷기와 함께 따뜻한 발을 만드는 습관 그것을 꼭 잘 기억하시면서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